목표가 높으면 그만큼 일이 어렵기 때문에 불안도가 높고, 불안도가 높으면 실행력이 떨어지면서 게으름을 피우게 된다.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혹은 우울증은 아니지만 계속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그런 기분 부전장애나 아니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지칠 대로 지쳐버린 번아웃 증후군, 소진 증후군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분들은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서 할 일을 잘 하지 못해요. 주변에서 게으르다는 잔소리를 듣기도 하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불안감 속에서 살아갈 확률이 높아요. 무기력하면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게으름 피우는 거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몸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마음은 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라이브에서 고백했잖아요. 요즘에 거의 번아웃 가까이 온 것 같아서 조절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죠. 그 시그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단 아무것도 하기가 싫습니다. 못하겠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고요. 의욕이 없고 엄두가 안 나요. 늘 하던 일인데 말이죠. 근데 제가 그때 그 시그널을 눈치채고 한 2주 정도 바짝 그 관리를 하면서 무기력에서 쏙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방법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황당하게도 맛있는 거 먹기입니다. 반가운 해결책이죠? 이게 되게 비전문적인 처방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처방입니다. 무기력증 환자는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어요. 그 스트레스를 푸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 꽤 도움이 되거든요. 맛있는 걸 먹을 때 나를 즐겁게 해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내 무기력한 감각을 일깨워줍니다. 다만 이제 너무 폭식이 되지 않게, 그리고 자신의 진짜 문제를 살펴보지 않고 너무 먹을 거로만 이렇게 잊어버리려고 하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그냥 잠깐 일깨워주는 정도로만 쓰는 해결책이에요. 제가 요즘에 성수기를 맞이해서 몸을 관리한다고 식단 조절을 좀 했었는데 무기력함에 빠지고 나서는 일부러 좀 간도 세게 먹고 좀 많이 먹었어요. 짬뽕 먹고 막 고기 먹고, 요즘에 다시마 2개 들어간 그 통통한 라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완전 국물이 진한 그런 떡볶이를 같이 곁들여서 야식으로 막 먹고, 근데 그렇게 계속 입을 즐겁게 해주다 보니까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막 미칠 것 같은 그 극도의 무기력감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진짜 사라지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두 번째로는 충분히 좀 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번아웃 증후군 때문에 무기력증에 온 거라면 해당하는 처방이에요. 모든 무기력증에 다 쉰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우울증은 일상생활에 명백히 지장을 주지만 번아웃으로 인한 무기력증은 다른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거든요. 먹는 거, 자는 거, 노는 거 다 돼요. 근데 할 일을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거 되게 괴롭거든요. 이럴 때는 하루 이틀로는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 한 달 이상 푹 쉬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한두 달 일 안 한다고 큰일 나진 않죠. 이렇게 맡은 일을 다 때려치고 그냥 마냥 쉰다면은 너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휴가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동안에는 진짜 놀고 먹고 쉬기만 한다면 번아웃으로 인한 무기력증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휴가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루에 딱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쉬는 걸로 나 스스로하고 약속하는 거죠.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다들 제가 되게 늦게 자는 줄 아시는데 저는 사실은 웬만하면 12시를 넘기지 않아요. 저와의 약속을 한 거죠. 일종의 그냥 정신관리 차원에서 여러분도 딱 쉬는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이 되면 꼭 쉬세요. 정말로 일이 많아서 못 쉬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분주해서 못 쉬는 건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목표를 낮추고 한 걸음만 내딛어 보는 겁니다. 목표가 높은 사람은 그만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안도가 높아요. 흔히 부담된다고 말하죠. 불안도가 높으면 자연스럽게 실행력이 떨어집니다. 불안할수록 일을 시작하기가 힘들고 또 잘하기도 어려워요. 시험도 긴장하면 더 못 보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높으면 그만큼 일이 어렵기 때문에 불안도가 높고, 불안도가 높으면 실행력이 떨어지면서 게으름을 피우게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목표를 낮추세요. 낮출 수가 없다면 목표를 그냥 높게 설정한다 해도 그 목표를 바라보고 하기보다는 그냥 바로 내 앞에만 보세요. 그냥 딱 한 걸음 앞에만 보고 딱 조금만 해보는 거예요. 마치 그만큼이 내 할 일의 전부인 것처럼
만약에 오늘 집 청소를 싹 해야 되는데 청소할 게 너무 많으면 시작도 하기가 싫거든요. 그럴 때 그냥 딱 내 앞에 있는 것만 치워보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 걸음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혹시 이 조금만 하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났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한 것보다 낫잖아요. 산을 오를 때 저 높은 정상을 바라보면은 한 걸음도 내딛기가 부담스러워요. 가는 길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강박, 압박에 막 짓눌려서 등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가 싫어지는 거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산을 정복한다는 마음으로 등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한 걸음만 산으로 내딛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이 순간에서 얻는 즐거움들을 누리세요. 과정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이 산은 비유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뭐 원고 같은 거 쓸 때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글이 안 써져요. 그럼 점점점 그 일을 뒤로 미루게 되고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져요. 근데 제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컴퓨터 켜고 무조건 생각나는 한 줄을 적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줄도 적어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을 못한다 해도 진짜 한 줄하고 끝났다 해도 상관없어요. 한 줄이라도 안 한 것보다 나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번아웃 될 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럴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1인 5역 정도를 하고 살거든요. 근데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두 다 이 책임이 너무나 막중한 역할들입니다. 아니 근데 사람이 어떻게 1인 5역을 다 잘해요. 어느 순간부터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잘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으니까 점점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화장실에서 했던 건데요. 나오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진짜 진심을 담아서 저한테 딱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제 불안을 가라앉히고 무기력에서 저를 빼내는데 되게 큰 도움을 줬거든요. 무슨 말이었게요? 못해도 돼. 자, 이게 네 번째예요. 나에게 격려하는 겁니다. 딱 세 가지 말을 매일 나에게 해주세요.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괜찮아. 충분해. 그럴 수 있어. 따라 하셨어요? 이게 진짜 유치하고 막 손발 오그라드는 것 같아도요. 나를 격려하는 게 정말 여러모로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 저한테 못해도 돼. 괜찮아. 괜찮아. 지금도 충분해. 지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못해도 돼. 지금도 훌륭해. 이렇게 말하고서 억지로라도 진짜 웃을 기분이 아니었는데 억지로라도 그냥 살짝 미소를 지어줬어요. 나보고 웃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어색해도 나한테 자꾸자꾸 좋은 말 해주고 웃어주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치유가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금부터 캡처하세요.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괜찮아요. 못해도 돼요. 넌 왜 그렇게 무기력해? 왜 이렇게 게을러? 도대체 시간을 얼마나 버리는 거야? 이 한심한 인간아. 웃다는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1인 5역 하면서 너는 웃다 영상 보면서 결국 아무것도 안 하잖아. 이렇게 나를 자책하고 막 혼쭐을 내주면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하시죠? 처벌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은 마음에 이렇게 막 꼬사리를 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 편하니까. 근데 전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참고로 웃다도 불안도가 높아지면 무기력해요. 비교하지 마시고요. 자책하지 마시고요. 꾸사리 주지 마시고 격려해 주세요. 무기력하고 게으른 것도 다 심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날 때부터 무기력한 사람이 어딨어요. 내가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심리 상태인 걸 어떻게 해요? 그걸 뭐 다그친다고 나아집니까? 이해해줘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의 10가지 심리라는 영상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무기력에서 2주일 만에 빠져나왔어요. 그 당시엔 진짜 수렁에 빠진 것 같고요. 회복하지 못할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막막하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4가지를 하면서 또 이렇게 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뭐 하나 한다고 갑자기 뿅 활기차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번아웃이나 불안감 때문에 무기력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무기력한 거라면 이건 또 다른 처방이 필요하겠지만요. 뭐 예를 들어서 심각한 중증의 우울증이나 성격장애 같은 것들이 동반되어 있다면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꾸준히 나 자신을 케어하면서 무기력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긴 데 따뜻한 상담사 우타였습니다.